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는 현행 종부세 중과세율 대신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본 공제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동산 하락장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까지 겹치면 종부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는 사례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2023년 첫 기준금리는 다음 달 13일 한은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한은은 금리를 결정하기에 앞서 물가 흐름과 경기, 금융 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금리가 추가로 오를 거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라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에도 부동산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내년부터 주택 보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최근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들의 숨통이 트였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관련 규제 대못들이 제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등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3년에는 제가 진짜 꼭 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바로 아직은 되지 못한 다주택자입니다. 자, 박영신 소장님이 2023년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라든가 정책들이 계속 바뀌고 있죠. 재건축 관련된 부분, 분양가 상한제, 임대차 관련된 법령,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 얘기는 지난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했던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게 풀리면서 물론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워낙 또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초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얘기했던 부분은 실제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집이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정책 방향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내년에 종부세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세율들이 많이 조정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짚어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한 해 동안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앞으로 예정돼 있는 것들이죠. 1분기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가 됩니다. 다음 달부터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연장이 되고 이게 5월 달까지 이제 현재 지난해 올해 발표됐던 내용인데 1년 더 연장이 되고요.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안 됐습니다. 전혀 못 받았었죠.
LTV 상한 적용됩니다. 30%대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규제 지역이 또 추가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서울과 경기도 네 군데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경기권부터 먼저 풀리고 서울 지역을 현재 부분별로 또 규제가 해제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하고요.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요건이 2년 정도 있다 보니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조건이 되다 보니 엄한 세입자들만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 살아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것도 없애고요. 전매 제한도 완화했고요. 이것도 현재 내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 안에 이루어질 일이고요. 보유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그것도 풀었고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을 합니다. 발표됐었죠, 얼마 전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 안전성을 먼저 검토를 한다. 구조 안전성의 부분을 좀 줄이고 현재 주거 편의성의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적으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단지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을 확대해서 또 미분양 PF 보증 신설 조기 시행, 이거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PF가 많이 실행이 돼야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자금을 가지고 시행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표준 건축비를 또 현실화하고 건축비 자체가 워낙 또 많이 또 상향되다 보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서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시행을 하고 그다음 신규 매입 임대 사업자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을 허용하겠다. 두 채 이상부터 신청을 해라. 두 채 이상부터 다주택자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두 채 이상들부터는 현재 그만큼 혜택을 더 주겠다라는 의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 2분기에는 1주택자들 재산세 공정시행가격 비율을 인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 한 채 있는 사람들이 현재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매입 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가 그동안 2020년도 7월 달 기준으로 없어졌었습니다. 이게 다시 복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를 하더라도 보통 지금 현재 장기가 10년짜리인데 만약에 15년 이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적인 인센티브를 더욱더 확대해서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2호 이상 매입 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분양 및 주택, 입주권, 그러니까 주택의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 이런 것들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도 전 수준으로 환원을 한다. 조합원 분양권, 입주권이 입주권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분양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 주택세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많이 부과가 됐었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불리했던 여건들도 사실입니다. 또 임대차 입법 방향에 대한 협의를 한다, 4분기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손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건 손을 봐야겠죠. 그래서 1, 2, 3, 4분기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맥락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다주택자들, 집이 많은 사람들,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더욱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욱더 많이 늘리겠다는 내용이 주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이 임대시장에서 맡은 역할들이 굉장히 지대하거든요. 그 역할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한 그런 현상은 이제 다시 만들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주택자 취득세부터 중과를 완화합니다.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면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3채 이상,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채 이상입니다.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현재 취득세가 8.8% 이상 되겠죠. 그거를 현재 개선을 해서 절반으로 줄여서 4%로 현재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자 이상이 되게 되면서 내야 될 취득세는 12%였습니다.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4채였는데 법인도 포함됐고요. 이것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6%. 이걸 시행을 언제 하느냐? 이게 발표된 시기가 2012년 올해 12월 2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에는 다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 기일을 늦추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시행이 실제적으로 내년 2월 초에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 현재 12월 21일 이후에 잔금 치른 사람들 소급이 되냐 안 되냐? 소급이 됩니다. 그렇기 당연히 2012년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잔금을 준비를 하신 분들 같은 이 시기를 한번 맞춰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1주택자, 집이 한 채인 사람들 1에서 3%, 기본적인 일반 세율입니다. 1.1%부터 3.3%대까지.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딱 2채가 되게 되는 순간부터 8%가 됐었죠.
그다음 3주택은 12%. 법인도 똑같습니다. 4주택자 이상부터 법인까지 해서 이제 12%대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 1에서 3% 정도 세율이었고, 물론 2주택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3주택부터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8%에서 12%대까지 세금을 부과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꿨느냐. 1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1에서 3%. 맞죠? 똑같습니다. 거기에 2주택자 같은 경우가 8%가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반 세율입니다. 집을 두 채 보유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한 채를 더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1에서 3%대로 세금을 일반 세율로 환원을 한 거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똑같고요. 3주택자부터는 12%가 6%가 되는 거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의 8%는 4%로 줄은 겁니다. 그리고 4주택자 이상이라든가 법인 같은 경우는 절반으로 줄어서 무조건 6%.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든 거고요. 사실 이게 현재 3년 전, 4년 전만 해도 현재 실제로 이런 세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채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현재 그 주택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조정됐었던 거지, 그게 두 채를 갖고 있냐, 세 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세금이 이렇게 부과된 적은 없었거든요. 이게 다시 원점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듣고 싶고요. 또 그다음이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및 현재 세제 지원. 민간임대사업자가 현재도 존재합니다. 10년짜리가 있죠. 취득세 현재 실제적으로 85% 정도, 최대 100%대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 7월 달 전면 축소한 부분이 뭐였냐면 단기가 없어졌죠. 단기 임대 4년짜리가 없어졌고요. 장기 같은 경우는 건설 임대가 존치 하나, 실제적으로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는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 낼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예전에 3, 4년 전에 현재 이런 형태로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복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민간 등록 임대 사업자들한테 세제를 지원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 매입 임대 등록 재개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10년짜리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10년짜리 장기 임대를 만약에 신청을 했다면 실제 신규 임대 사업자는 2호 이상으로 등록 호수를 상향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혜택을 보게 되면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임대사업자를 한번 내봐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죠. 내가 집이 두 채, 세 채, 네 채 늘어나는 순간부터는 그 취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2020년 7월 전에 있었던 혜택들이 없어졌던 게 다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0에서 100% 감면되고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완화해서 4%, 6%대.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도 주택수에서 합산 배제가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가능합니다. 법인세 추가 가세 배제를 해서 양도책 플러스 20% 이거 없어집니다. 거기에 양도세 중과 배제되지요. 또 장특공제 70%가 다시 부활이 되고요. 15년 이상 같은 경우는 임대 의무기간 15년 이상 경우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수도권 지역에 6억 원, 비수도권이 3억 원짜리 주택이어야 되고요. 매입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건설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이면서 두 채 이상.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매입 임대 가능하고 6억 원에서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거기에 건설 같은 6억 원 이하의 2호 이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종부세, 취득세, 법인세, 양도세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또 여러 가지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다시 부활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그 예전의 혜택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임대사업자 기간 말씀드린 대로 10년밖에 없는데 이걸 15년까지 확대 적용한 사업자한테는 실제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대가액에 또 요건 추가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세제를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지만 10년짜리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이지만 15년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높아져도 가능합니다.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요. 또 실제적으로 대출 규제를 또 풀어준다.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구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규제를 조금 더 일반 다주택자들보다 LTV를 좀 높아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다시 부활이 된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이건 최초로 분양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는 물건은 안 되고요. 최초 등록을 해서 현재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데 현재 실제적으로 100% 면제받는 부분은 취득세액이 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방소도시나 이런 지역 외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40에서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 미만짜리들은 대부분 다 얼마를 받느냐? 85%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60에서 85까지 넘어가게 되면 50% 감면받고요. 뭐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세금의 혜택을 그만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취득하는 데도 있어도 그만큼 현재 실망설임이 없이 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겠죠. 가액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수도권 6억, 현재 취득가액이 최초 분양에 3억 원. 뭐 이렇게 현재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주택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물건 공급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현재 혜택들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또 보여지는 겁니다. 또 분양 입주권 양도세율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양권 같은 경우도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의 세금을 냈는데요. 이거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 갖고 있었다면 폐지. 1년 이상 갖고 있었다면 현재 양도세 안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 입주권 같은 경우도 1년 미만 70%, 1, 2년 60% 똑같은 적용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 45%에서 또는 폐지가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조합원들 분양권 전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았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규제 지역 내에서는 다주택자들 대출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규제 지역에서도 LTV 상한을 30% 적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증여를 했을 때 현재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같은 경우는 보통 12% 세율입니다. 이걸 6%로 인하합니다. 그다음에 1, 2주택자, 집이 2채 정도 되는 사람의 증여 시 중과를 폐지했고요. 증여 일반 세율 3.5%로 일반적으로 과세하겠다. 거기에 시행식은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동일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중인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올해 5월까지였는데 요건 내년 7월 달까지 내년 2024년도 5월 달까지 현재 다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금, 또 거기에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거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지만 뭐 항상 금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정도 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활력을 띠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남구 논현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과 또 쓰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세는요,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축 완료된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로 보시게 되면 현재 9호선 라인의 언주역, 그 위로 봤을 때 7호선 학동역, 그다음에 논현역, 신논현역, 그다음에 역삼역, 강남역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부분 보게 되면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이 신사역까지 이미 개통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 수혜지입니다.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조건이고요. 전철역만 한 9개 정도 되는 조건이고요. 투룸과 쓰리룸 구조입니다. 삼성도 국계로 복합지구가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상권이라든가 편의시설들 같은 경우는 지하 대형 상권부터 해서 현재 먹거리 시장이라든가 또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먹자 골목 이런 것들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외부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백화점이라든가 면세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복합 상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언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연결되는 사업들이 또 더욱더 확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상업 지역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상업 지역 용적률이 또 높아지고 이러면서 이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질 테고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현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지 가격도 그만큼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현재 의료시설들이 워낙 또 좋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차병원과 연결된 차병원 사거리,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라든가 현재 여성의학연구소
연구소와 관련된 업무 시설들이 그만큼 더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각 전철역 주변으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저 직장인 구성들이 더욱더 많이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는 잠실운동장, 송파, 또 탄천, 한강 정비 권역 다 들어가는 지역이죠. 지하, 지상 구간 같이 개발하는 거고요. 서울의원, 한국전력, 한국감정원 부지에 국공유지로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 주변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된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현대자동차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 한창 진행 중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컨벤션부터 판매, 전시, 아트홀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합 구조의 복합 빌딩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상 구간이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라든가 전통문화부터 컨벤션, 호텔, 역사 관광, 지식 기반 호텔, 공연, 문화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변이 현재 영동대로 주변에 문화 공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전시라든가 현재 공연들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죠. 그 주변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면서 GTX A노선, C노선부터 연결된 라인에 현재 이용객만 한 50만 명 이상 보기 때문에 복합 상권이 만들어지는 지하 공간이 그만큼 더 확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2룸이 3억 1천만 원, 3룸이 4억 5천만 원이고요. 임대금은 2억 9천5백만 원부터 3억 6천만 원에 1,500만 원부터 9천만 원까지 굉장히 초소액입니다. 정말로 기회가 아닐 수 없고요. 3천만 원 보증금을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이제 1억 2천만 원부터 1억 8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1억 5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호선 원주역의 최육세권, 거기에 강남과 서초 연결하는 대형 상권의 배우지, 거기에 복층식 3룸에 전용 면적이 20평이 넘는 화장실 2개를 갖춘 정말로 넓은 주거 공간, 거기에 투자 가치 항상 강남 서초 연결 지점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세였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정보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이번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이 상가의 시세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역 최육세권이고요. 전철역으로 거리가 도보로 한 1분도 채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양재역이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GTX C노선이 또 연결되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 될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의 서초 IC, 서초 IC와 반포 IC 구간이 가장 큰 구간입니다. 개발되는 사업 구간이. 그리고 그 주변에는 서초 오면 RNC 단지라든가 오른쪽에 도곡 대치부터 해서 학원과 또 재건축 단지들,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있죠. 강남대로 중심으로 왼쪽 편으로 봤을 때 고속도로를 건너 서초부터 해서 사당 방배권역까지 연결된 지역, 법조 단지라든가 롯데 삼성부터 해서 연결돼 있는 강남 테헤란로 연결된 지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GTX 양재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죠. 현재 신동아 우성부터 해서 무지개까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동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다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천 세대 정도 될 거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 주변에 또 코롱 부지까지 연결된 지점이 있다 보니까 업무지구로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이미. 그래서 강남역부터 양재역까지 업무시설 밀집 지역에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강남역 배후단지가 어딘지는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그 주변 권역 자체가 워낙 좋고요. 또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양재권역까지 권역 자체가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의 압력이 수시로 받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시대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또 서초구청도 복합 사업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문화예술 공간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재 IC 주변에는 100만 평 규모의 실제적으로 일자리만 15,000개 한 2조 원 이상 되는 투자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KT, 삼성, LG, 현대까지 연결된 연구원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밸리 같이 일반 기업체들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과 전문 직장인들이 워낙 혼재하는 지역 이 주변이 워낙 또 실제적으로 시설 자체가 워낙 좋은 부지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개발 효과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 보시고요. GTX C노선은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에서 군포까지 가는 1차적인 구간 예정 지역이고요. 삼성역에서 양재역 다음역까지 확정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통되기 전까지 앞으로 개통된 효과를 그만큼 더욱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강남역과 서초역도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능아파트 재건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 용적률 상향이라든 용도 변경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 주변 시세가 그만큼 요동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의 부가세는 별도고요. 5천만 원 보증 후에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됩니다. 대출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소액으로 내상가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여건에 개발 호재가 워낙 동서남북을 펼쳐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가 좋다.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우수한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고 시세 차익까지도 볼 수 있는 여건에 내가 스스로 운영할 수도 있고 임대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초역세권 상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소개도 잘 들었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2023년 다주택자 관련 세금이라는 주제로 1대1 대면 세미나와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항상 좀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죠. 예, 여의도와 또 강남 쪽에 있는 논현동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훈훈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방 구조는 원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3억 4,200만 원부터 3억 5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의도에 조금 이런 부동산이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근데 일단 오늘 준비한 거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그러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처럼 사용해도 되고 오피스텔처럼 사용해도 되고 또 레지던스, 우리가 레지던스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는데 레지던스는 레지던스 호텔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지금 오늘 준비한 요 여의도에 있는 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레지던스 호텔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이제 뭐 거주를 뭐 한 조금 여유롭게 해야 되겠다,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관리비만 내고 이렇게 체류해도 되고요. 또 하나 내가 안 쓸 때는 왜 비워두면 아깝잖아요. 그럴 때는 수익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양손에 토끼를 쥐고 있는 그런 격이죠. 그래서 뭐 그만큼 그 쓰임새도 좋고 수익도 좋고. 근데 이런 곳은 요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 지방에 일을 보러 가거나 뭐 이럴 때 용모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입지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여의도는 최상의 입지를 가진 곳. 네, 게다가
국회의사당역 바로 초역세권에 있습니다. 1,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이 레지던스 호텔의 장점은 호텔처럼 이렇게 고급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뭐 레지던스 호텔이다 그러면 관광지에만 많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장점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니고 이곳에서 뭐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조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세탁물 나오죠. 며칠 장기 투숙하면. 근데 세탁물도 그 세탁기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탁까지 가능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곳은 또 우리가 믿을 만한 또 운영사가 운영을 해줘야 내 수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또 대기업에서 다 시공이라든지 뭐 분양이라든지 운영까지 다 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보시면 여의도다. 여의도 하면은 그만큼 일자리가 풍부하고 많은 곳. 비즈니스로 많이 움직이는 곳이다 하고 우선 이제 교통도 9호선이죠. 9호선 골드라인의 국회의사당역에 위치해 있고요. 또 뭐 5호선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5호선 있고 여기 2호선 순환선 있죠. 네, 그래서 일보기가 굉장히 편리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뭐 좀 쾌적하게 좀 힐링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또 이 한강공원이 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보시면 국회의사당역 9호선이죠. 1, 2분 거리에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우선 이쪽 여의도에 있는 입지를 보시면 우선 어떤 것들이 있나 여의도 금융증권가가 있고요. 국회의사당, 방송국 또 뭐 더 현대와 같은 뭐 IFC몰이라든가 이런 뭐 쇼핑센터, 대형 쇼핑센터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국제금융센터, 카톨릭 대학교, 성모병원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도 이 자체 내에서도 일자리가 많지만 또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산재해 있는 곳, 많이 모여 있는 곳. 그걸 딱 보시면 도심 상업 업무 지역 많죠. 공덕 업무타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또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뭐 물론이고 앞으로 이제 닿을 곳이고 요 강남 또 일자리가 가까이에 있고 또 요 마곡이라든가 상암대 SC, 지벨리 같은 일자리가 많은 곳에 접근성이 아주 매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의 맨하탄이다. 항상 일컬고 있죠. 그만큼 이쪽에는 일자리가 많고 뭐 주택이라든가 뭐 이렇게 숙박하는 곳이 좀 부족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곳 미래 가치 있는 곳 여의도 같은 경우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만큼 또 뭐 지금 한 7평 정도 원룸인데 보통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비싸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저렴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여기만 일 보는 게 아니죠. 여의도만 일 보는 게 아닌데 여의도에 일자리 많죠. 바로 중구 쪽에 일자리 많죠. 강남 쪽에 일자리 많죠. 그래서 이 세 곳을 자유롭게 조금 빠르게 교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런 곳이 레지던스 호텔의 비즈니스 호텔이죠. 그래서 사시사철 항상 풀 가동할 수 있는 거의 90% 숙박객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만큼 수익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의도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나 그러면 또 개발할 수 있는 게 여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 자꾸 고층 건물로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또 신축을 한다는 거 그런 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치 상승이 뭐 반사이익을 보겠죠. 예, 게다가 이제 우리가 항상 삼도성 할 때 중구 쪽, 여의도 영등포 쪽, 강남 쪽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의도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쪽 중구 쪽 같은 경우는 한양 도성이다. 그런 이유는 옛날에 그 궁이라든가 이런 유적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서 특별히 그렇게 궁이 있거나 이런 데는 많이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죠. 포화 상태고 그다음에 강남, 여의도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도로 사정도 계속 좋아지고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지하로 벌써 개통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빠르게 이동하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여기 좀 녹색이 좀 없죠. 여의도는. 그런데 지금 이 선현공원이라든가 이런 초록초록한 곳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또 그 강에 공원도 있고 또 이렇게 초록초록 공원도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자꾸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예전에 개발상을 보면 여의도는 뭐 모래 땅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금싸라기 땅으로 고층으로 계속적으로 한국의 맨하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뤄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그러면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면 또 하나 따라오는 게 교통입니다. 교통도 일단 여의도가 교통이 굉장히 좋은데 또 하나 신안산선이 이 여의도 쪽으로 들어오면서 공덕 서울역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뭐 이 밑에 뭐 한양대라든가 이쪽으로 화성 쪽 이쪽으로도 계속적으로 빠르게 이동. 왜냐하면 요즘은 새로 건설되는 복선 전철은 급행과 완행이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또 우리가 항상 꼽는 게 GTX죠. GTX 여의도역에 들어옵니다. 지금 국회의사당역에 있다고 하지만 여의도역도 굉장히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용산, B 노선은 서울역, 청량리 이렇게 중요역을 많이 지나가죠. 그만큼 GTX가 들어오면 더 가치는 높아지겠고 물론 그렇죠. 근데 또 서부선이 있어요. 서부선이 들어오면 더 좋은 거는 지금 국회의사당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이 교통망에 따라서도 가치가 상승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레지던스 호텔이고 7평 정도 됩니다. 7평보다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런데 매매 가격이 7평이면 굉장히 오피스텔 바로 옆에 짓는 것만 해도 앞자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3억 4,200에서 3억 5천만 원. 여의도에서 나온 것 중에서는 요즘 들어 굉장히 좀 착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우리가 레지던스 호텔이다 그러면은 수익을 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월 150에서 155만 원인데 이거는 뭐 기정사실 항상 나오는 금액이고요. 또 하나 알파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 알파 플러스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운영 수익이라고 있어요.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런 레지던스 호텔이 잘 없죠. 근데 약 뭐 하루에 숙박료가 10만 원 생각을 하더라도 30일이면 뭐 약 300만 원 가까이 되죠. 90% 가동이니까 그보다는 좀 줄겠지만 그래도 수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 수익 이것저것 다 빼고도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 수익을 더 배당 뭐 이렇게 뭐 주식에서 배당 받듯이 운영 수익에 그 플러스된 거 많이 남았을 때는 운영 수익을 더 받는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 비즈니스 레지던스 호텔은 잘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되고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더더욱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인기가 조금 주춤할 때 부동산 주춤할 때 준비하시면 좋고 더 좋은 거는 레지던스 호텔 투자를 하셨을 때 주택에도 관계가 없고요. 또 우리가 종부세 관계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대출이 70-8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걱정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내가 뭐 나중에 아파트를 뭐 자녀한테도 분양받고 싶다 할 때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상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라고 생각하면 다 그 비슷하죠. 그래서 월 수익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 대출을 한 70% 정도 계산했을 때 실투자금은 1억 260에서 1억 500, 약 1억 정도면 이런 똘똘한 레지던스 호텔의 수익을 연금처럼 받아보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1, 2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바로 와서 실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상가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5,300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새 뭐 주택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많이 좀 풀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택이 또 있더라도 나 강남에 나도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인기가 있다 보면 요즘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 강남 쪽의 토지값은 물론이고 뭐 또 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다 오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렇게 준비된 그 매매 가격은 아마 앞으로는 새로 짓는 것들은 더 올라갈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이 논현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삼성동 주변으로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 지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옆이 논현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 토지거래가 허가가 해제가 돼도 많이 이런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세대 주택하면 요새 모아 주택이라 뭐 이래가지고 뭐 미래에 이제 또 아파트로 변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이쪽에 강남 업무단지라든지 병의원 밀집 지역 일자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위치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딱 보시면 제가 보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언주역에 있습니다. 언주역이 신논현역과 선정릉역 그 사이에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정도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역에서도 한 3, 4분 거리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조금 오래된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이제 개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제 지금 현재 강남에 왜 주택 가격이 자꾸 오르고 거품도 보면 가장 나중에 빠지고 조금 빠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앞으로도 이제 그 개발이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죠.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잠실 마이스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또 뭐 강남역 주변으로 보면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복합환승센터, 사당 복합환승센터죠. 예, 개발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양재동 같은 경우 양지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죠. 예, 게다가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같은 경우도 물론 일자리가 크게 생겨날 것이고 수서 역세권 개발 이쪽도 일자리와 주거와 복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에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크나큰 큼직큼직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남 접근성을 위해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계속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일자리만 늘어나면 안 되니까 GTX 같은 그런 교통도 생겨나고 자꾸 개발이 이루어지죠. 사실은 뭐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큰 개발이죠. 예.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뭐 영동대로 지하 개발, 코엑스부터 쭉 연계돼서 이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수변 문화공원까지 연결돼서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까지 강남의 큰 메모드급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면서 요 4억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여러 가지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국제 업무라든지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시설이 들어오고 앞으로 이쪽 지역은 사실은 우리나라 강남 세계적인 도시죠. 그래서 이제 국제 도시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나라도 그 탑 10에 들어가는 우수한 도시로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영동대로 지하도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큽니다. 삼성역에서 보은사역까지
굉장히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연면적, 지하 6층까지의 연면적이 잠실 야구장이 30배에 달한답니다. 하루 종일 다 못 봐요. 힘들어서. 게다가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나 코엑스까지도 지하를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가 탄생하죠. 그래서 밑에는 이제 뭐 GTX라든가 뭐 KTX 북부 연장선, KTX도 이용할 수 있고 위례신사선, 뭐 여기 2호선도 있죠. 9호선, 2호선 뭐 이렇게 교통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통합 역사가 들어오고 버스 환승센터도 물론 들어오고 도심공항터미널 들어옵니다. 공항에 빨리 이동할 수 있죠. 여기서 다 우리가 티켓팅은 물론이고 다 그 수속을 밟고 가서 비행기만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물론 상업 공공 문화시설까지 모든 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하 도시가 하나 탄생한다 그러면 되겠죠. 물론 이런 지하 도시 아무 나라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밑에 조금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싶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러 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재 같은 경우는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예, 강남에는 가까운 곳에 들어오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 교통이 들어오면 그만큼 일자리가 주변에 생겨납니다. 이쪽에 AI 연구단지 양재동에 들어오죠. 연구단지를 위시해서 주변에 파생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들어온다. 그래서 R&CD 지구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보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카이스트 대학원, AI 대학원이 들어옵니다. AI 최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 그런 업체들이 양재동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뭐 연봉도 높은 연봉자들이 많이 오겠죠.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이쪽도 통합적으로 일자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뭐 주거라든가 통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뭐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강남에. 그다음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고속도로 지하화죠. 그래서 뭐 양재까지만 1단계고 2단계는 저 기흥까지도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상은 고속도로 지상 이 가림막이 다 없어지죠. 철거가 되고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초록초록하게 이제 강남구와 서초구가 가려 있었는데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지하로는 빠르게 완행급행으로 교통이 편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의 수혜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강남이라고 삼성, 수서, 양재 세 곳이 들어옵니다. 모든 기준이 접근성이 얼마냐? 그렇죠. 그래서 뭐 접근성 필요 없는 곳 강남이겠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을까,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위례신사선도 들어오고 강남은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입니다. 지하철이 잘 되어 있죠. 거미줄 교통망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위례 과천선도 들어오고 KTX 북부 연장선까지 들어오는데 다 살기 좋고 다 좋고 세계적으로도 세계 도시화되고 있는데 딱 이제 매매가가 가장 중요하죠. 매매가 같은 경우도 지금 앞자리가 바뀌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5억 5,300만에서 5억 7천만 원 하면은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 내에서 활용하셔도 되고 지금 규제가 많이 풀려 있죠. 그래서 많이 또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겠고 또 임대 지금 전세가 이쪽은 조금 높아요. 새로운 새 주택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7,300에서 7,500만 원, 7천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 임대 월세를 또 원하시는 분은 3천만 원에서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월세도 두둑하게 받으실 수 있겠고요. 대출은 이제 조금 풀어지죠. 예, 그래서 대출보다도 반전세가 또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3억 300에서 대출을 이용하시면 3억 1천만 원인데 이렇게 안 들어도 반전세를 이용하시면 나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만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지어져 있고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나와서 이렇게 두루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의 1: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에 따른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